안녕하세요, 모닉스입니다. 너 이거 망하면 이렇게 돼. 장사가 혹시나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에어비앤비를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것들을 시작을 할 때 이게 안 됐을 때에 대한 생각을 은연중에 하기는 해도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은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하지만 내가 이것이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또한 얼마나 잃을지를 꼭 따져보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제가 호스트 6년 차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기를 겪었을까요? 맞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었어요. 정말 갑자기 게스트가 한 팀도 안 들어왔었고 기존에 있던 예약도 모두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숙소들을 모두 처분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나 인생은 참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망했을 때 얼마나 잃고 어떤 것을 잃을지 짚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 제가 직접 겪어봤던 경험이 포함되어 있는 망했을 경우니까 아마 도움이 되는 시간일 거예요. 자, 첫 번째, 투입 자금은 얼마일까? 에어비앤비 하나를 준비하는데 오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지출 금액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금액, 여기에는 보증금과 복비가 들어가겠죠. 세팅 금액, 세팅 금액에는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고정 지출 비용, 월세, 그리고 공과금, 관리비 이런 게 들어가겠죠. 부동산 계약 금액은 제가 기준 잡은 것은 서울 투룸, 쓰리룸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복비는 40만 원. 세팅 금액은 내부 공사 비용, 화장실 하나, 그리고 도배, 장판 기준해서 25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습니다. 에어컨을 방마다 설치를 해줘야 되니까 혹시 에어컨이 없는 집이라면 한 대당 50만 원 잡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만약에 3개면 3대를 설치를 해줘야 되고 방이 2개면 2대를 설치를 해줘야겠죠. 투룸 기준해서 에어컨 100만 원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은 600만 원입니다. 녹화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보증금 1000에서 3000만, 복비 40만, 인테리어 비용 화장실 150만, 도배 장판 100만, 에어컨 2대 100만, 인테리어 집기 400만, 총 750만원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근데 세팅 금액은 내가 얼만큼 인테리어를 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숙소가 얼마만큼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숙소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은 세팅 금액은 선택 사항이고 어느 정도를 본인이 욕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배장판이 되어 있는 곳이면 그만큼 세이브가 되겠고 에어컨이 있으면 또 그만큼 세이브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다 했을 때 금액이고 또 화장실이 되어 있으면 화장실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고정 지출 비용은 정말 저렴하면 80선에서 한 130만 원 선 정도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컨디션에 따라서 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실이 2개다. 그러면 이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만큼 조금 더 금액을 줘도 사실 예약률을 높이는데 더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월 고정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겠죠. 어쨌든 기준이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자, 그렇게 계산했을 때 월 고정 비용은 평균 월세 100만 원, 공과금은 한겨울 기준으로 35만 원 정도 보면 됩니다. 이 외에는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 돼요. 이제 겨울 이외에는 생각보다 여름 에어컨 비용은 적게 나오더라고요. 정리를 하면 내가 사용해야 되는 투입 금액은 3천만 원 잡고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1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금액은 제 숙소를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이니까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고정 지출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손님이 한 팀도 안 들어왔을 때 매달 내가 잃는 비용은 얼마일까?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뜬금없는 곳에 오픈을 해서 혹은 제가 겪었던 것처럼 팬데믹이 와서 손님이 한 팀도 없어진다면 내가 잃는 것은 얼마를 잃을까? 일단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을 때는 매달 100만 원 정도 월세 고정 비용이 나가겠죠. 그 다음에 공과금 이건 거의 안 쓸 테니까 안 쓸 만큼 적게 나올 것이고 제가 구매했던 뭐 인테리어나 뭐 이런 가구 같은 감가상각은 별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월 고정으로 나가는 게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가 잃을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접근해야 될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평균 창업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억 3,242만 원입니다. 여기서 돌려받을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기대하는 수익이 한 달에 뭐 1, 2천만 원씩 순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장이 가져가는 순익이. 적게는 100만 원대에서 평균 3, 400만 원 정도 순익이 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에어비앤비는 돌려받지 못하는 투자금은 얼마인가요? 공사 금액과 인테리어 비용 해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숙소에 우리가 기대하는 숙소당 순익은 3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4개월이면 우리가 들였던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뭐 장사가 전혀 안 될 때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손해를 보겠죠. 제가 팬데믹을 겪었을 때는 단기 월세를 주었어요. 어차피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단기 계약을 주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본전만 하자는 생각으로 몸만 들어오면 지낼 수 있는 숙소가 있다라는 것을 카페에 올렸었고 금방 사람을 모집해서 계약이 끝날 때까지 월세를 충당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월세가 80만 원인 집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어떤 사람이 4에서 6개월 정도 지낼 숙소가 필요해. 근데 같은 월세 금액인데 여기는 뭐 침대도 있고 이불도 있고 뭐 헤어드라이기며 그냥 지낼 수 있는 모든 게 있어. 그냥 몸만 가면 돼. 그러면 같은 금액이면 어딜 가겠어요? 당연히 저희 숙소로 오겠죠. 그러니까 되게 쉽게 사람을 구할 수 있었어요. 혹시나 내가 예측을 잘못해서 손님이 없을 때는 계약 때까지 단기로 월세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수익화를 하거나 혹은 다시 좀 손해보고 부동산에다가 복비 주고 승계를 시켜도 되겠죠. 그래도 내가 손해보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당연히 금액 자체만 보면 큰 금액이 맞아요. 1,000만 원, 뭐 달에 100만 원 엄청 큰 돈이죠. 근데 내가 최악의 경우에도 이 정도를 손해를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대값이 큰 곳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얼마고 이득 보는 것은 얼마인데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게 내 기대값이 큰 선택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에어비앤비는 투자 대비 수익이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예요. 오픈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동산 월세 세팅을 했는데 부동산 경매를 받으려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에서 시세를 파악을 하고 뭐 월세 얼만큼 되겠다 매물을 팔았을 때 얼만큼 금액이 되겠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사이트 들어가서 매물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법리 분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임장도 해야 되죠. 그러면 임장 가면 뭐해요? 똑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막 소금도 뿌리기도 하고 왜냐면 그분들이 처한 상황이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매로 나가게 되면 본인들 집에 엄청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경매로 어떤 집을 받기로 했을 때 그 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 안 좋으신 분들하고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똑똑하고
뭐 집 좀 볼 수 있냐고도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독립했을 때나 경매 때문에 똑똑해서 들어갈 때나 떨리는 건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정리하고, 또 입찰도 해야 되고, 입찰해서 낙찰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법원 가서 또 낙찰 받아야 되고, 낙찰 받으면 뭐 해야 되죠? 명도해야 되죠. 명도하면 또 뭐 해야 되죠? 치장해야 되죠. 치장은 인테리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 해야 되죠? 부동산 가서 또 매물 놔야 되죠. 월세 세팅해야 되죠. 이러면 이 돈도 많이 들지만 이 기간도 엄청 길고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 또 뭐 받았어. 낙찰 받아서 임대 내면 또 많이 버냐? 부동산 빌라를 따져봤을 때 한 달에 25만 원, 30만 원 수익 내면 되게 잘한 거거든요. 이 2, 30만 원 고정 수익을 벌기 위해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에어비앤비가 참 할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접근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맨날 300만 원, 300만 원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으로 가서 매물을 조금 더 쉽게 찾고 수익을 조금 덜 버는 거죠. 근데 에어비앤비는 내가 조금 벌면 조금 일해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일을 하는 게 청소가 전부인데 예약이 덜 들어오면 청소를 덜 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매일 일을 하는데 매출이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게 일하면 적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기대 순이익을 한 100만 원만 잡아도 사실 뭐 엑시트 하기도 상대적으로 쉽고, 뭐 부동산 경매처럼 뭐 대출 받아야 되고 이렇게 덩치 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가 투자 대비 수익이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물론 매물 구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의 타이밍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6년 전에 할 때도 뭐 에어비앤비 어렵다 어렵다 했었는데 지금도 어렵다 하고 예약 안 들어온다 하고, 그때도 불법 때문에 문제 많다 하는데 계속 똑같은 일 계속 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최선의 타이밍은 없고 누군가는 지금도 오픈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관심을 가졌을 때 환경이 맞춰졌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또 시간이 훅 지나갈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지금도 오픈을 하기 위해서 뛰고 있고 또 오픈을 하고 있고, 심지어 오픈 톡방에서도 인테리어 물품 구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오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구청에서 허가증을 받으러 가면 사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동의서를 받고 이렇게 빡빡한 곳에서 오픈을 했으니까 잘 오픈한 사람 없겠지라고 하고 가도 그 서명하는 곳이 빽빽해요. 그만큼 오픈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매물을 열심히 찾고 계시다 보면 기회가 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픈톡이 이제 한 70% 정도 찼어요, 인원이. 오픈톡은 실시간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거고, 이 외에 뭐 접근성과 교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생각에 대한 뭐 습득이 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카페가 있으면 좋겠다. 가끔 이제 오픈톡에서 이제 매물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카페에서 누군가 올려주시고, 오픈톡은 휘발성이 너무 심하니까 휘발성이 없는 카페를 구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칼럼도 쓸 예정이고, 그러니까 많이들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뵐게요. 감사합니다.